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베나TV의 도란도란 8회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박수 크게 치고. 그래요. 우리가 좀 미디어에서 보는 이제 세터민들의 모습은 되게 밝은데요. 이제 그 밝은 이면 뒤에는 그들이 이제 정착과 그리고 일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들의 어떤 진지함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옳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실수에는 어떤 맥락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차에 이어서 이제 8회차에도 이제 저희 게스트 이제 박나래 씨를 모셨는데요. 이제 박나래 씨가 굉장히 나래 아니에요. 박나리예요. 박나래는 개그우먼입니다. 네. 나래 씨가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고민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민들을 바로 이제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잠깐 이제 아빠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이제 취직이랑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이제 어떤 성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때, 이게 아빠가 계속 북한에 좀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께서는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빠랑 그 12월 달인지 그때 한번 네네. 연락을 해서 네. 돈을 요즘간에 좀 작년 보내고 그러고는 12월. 그러니까 네. 전화상이란 게 이렇게 북한이란 게 전화하면 네. 무슨 일을 해, 밥을 뭐 먹어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앓지 않는가 건강한가 뭐 이런 얘기랑 하고 돈 어느 정도 버니겠다 이런 얘기랑 했는데 아빠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평상시 사람들처럼 노동을 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게 못 되고 사고 나서 이렇게 날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일은 못 하고. 일을 못 하시는구나. 네, 제 생각에는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냥 이게 아빠가 제일 좀 이렇게 막 그 먹에 생선 가시 이렇게 베낀 것처럼 그게 제일 걸려요. 그냥 아빠한테 좀 미안하고. 두 가지 어떤 부담감 같은 걸 가지고 있네요. 이게 하나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아빠한테도 이제 송금을 해서 그쪽에서 좀 살아가시도록 이제 돈을 보내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둘 다 지금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럼 가족들은 아빠만 거기 계시고 이제 다 오신 건가요? 네. 둘째 언니는 네. 이미 전에 중국에 가 있는데 소식이 멀어서 그냥 아빠만 계시고. 그러면 혹시 이제 언니가 먼저 오셨나요? 네네. 큰 언니가 먼저 왔는데 우리 어머니 네. 말씀이 없어. 아빠 소리 하니까 네, 이제 나보다처럼 굳었어. 미어머니께서 이제 아빠를 싫어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가 먼저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 제가 2년 정도 됐네요. 제가 듣건데 이제 언니가 탈북한 사실을 이제 나래 씨만 알았다고, 엄마께서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엄마한테 어떤 부담감 같은 것도 가지고 계셨었다면서요? 뭐 그렇죠. 뭐 일단은 엄마를 이제 언니가 가는 걸 언니가 가겠다 이랬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 국경을 건너간다는 거는 예약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보겠는지 뭐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너가서 잘 되면 좋은데 또 건너가서 또 이렇게 가기 전에 잡히면 죽고 그쵸, 이러니까 그쵸. 그게 엄마한테는 그게 좀 자식이니까 언니가 이제 언니 집에 제가 살다시피 했거든요. 언니가 할날 이렇게 거기 가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가지 말라고 엄청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언니도 나도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가겠다. 집안에 맞이고 이러니까 좀 북한에서는 또 평상 좀 생활이 보면 그냥 이러다가도 도움받고 이러면 생활이 좀 잘 살기도 하고 그쵸. 집안에 맞이고 네, 이러니까 맞아요.
그걸 위해서도 더구나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 가겠다는 사람을 가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못 말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내 마음 아무리 먹었는데. 이게 철상 속에 갇혀놔도 네. 그 사람은 꼭 나가거든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자유는 어느 누구도 못 먹죠. 네, 그걸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심을 먹은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네, 엄마한테는 비밀로 지켜달라. 근데 왜 엄마한테는 비밀로 엄마가 지켜달라고 하셨을까요? 좀 보면 이게 그 빨갱이 하잖아요. 붉은 사상이 붉은 사상이 지금도 네. 붉으시니까 파래졌지. 파래졌어. 그 완전 빨갱이였거든요. 이렇게 딸들이랑 가겠다 그러면 막 이런 그 법에 가서 우리 딸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잡아서 안 된다고? 죽여달라고. 혹시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정도까지. 아, 정말로? 네, 그랬어. 그런 정도까지 내 빨갱이 됐습니까? 무섭다. 우리 엄마 아빠가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분이다. 또 사람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걔가 앞으로도 이제 법에 달기고 그래도 내 혼자 안고 가야 되는 거. 근데 비밀이란 거는 혼자만 안고 있어야 비밀이지. 내가 그쵸, 이제 그쵸. 한이 건너면 비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언니가 가고 갈 때 이렇게 바래주기까지 했거든요. 잘 가라고 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처럼 있어요. 미네. 모르는 제가 거죠. 언니네 집에서 살다 나니까 법에서 엄청 많이 닮았어요. 근데 엄마하고 언니는 엄마하고 아빠는 네네네. 법에서 어쩌지 못했거든요. 아 왜요? 그게 세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거기는 선전이 기본이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뭐 그런 쪽을 혁명 막 이런 쪽을 얘기하면 네네. 법관들도 엄마가 아빠인데 쩔쩔맸거든요. 이게 이치적으로 딱딱딱 따지고 하면 니네 법관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나 하면 법관들이 이제 엄마가 아빠인데는 어쩌지 못했어요. 엄마 굉장히 사상적으로 잘 준비되셨었나 봅니다. 제가 또 언니네 집에 살고 이랬으니까 쟤만 법에 가서 달기고 엄마하고 아빠는 또 안 달겼거든요. 엄마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법에 가서 달기고 이랬는데 엄마는 너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네. 이것들이 하면 엄마가 막 이제 좀 세요. 막 이제 그래서 그 법관들과도 이상 개새끼 막 이러면 싸우거든요. 법관들도 믹서를 잡고 막 스피드가 나는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법관들도 엄마를 좀 무서워하고 좀 피해요. 엄마하고는. 법 위에 계셨네요. 법 위에 초법적인 분이 그런 거 있잖아. 계셨구나.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라고 그냥 막 이래 어떨 때는 이렇게 주먹 다짐하는 것처럼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래서 엄마를 좀 무서워해요. 많이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이 원칙만 있고 당당하고 이러니까니 그치, 그래서 못 법이 이기죠. 나오면 무서운 게 없다. 그렇지. 이거 됐지 그래서. 그래서 좀 달기고 이래서 자 이제 잠깐 이제 영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미네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미네 몰랐다? 이제 미네 몰랐다는 말을 미네라는 했는데 이제 아예 몰랐다는 뜻이고 네. 이제 달기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달리다. 시달리다 이제 시달리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법들이 좀 불합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연좌제법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게 죄를 묻는 이제 그런 어떤 형법적인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언니가 엄마한테 이제 말을 못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워낙 이제 사상적으로 투철하셔서 이제 뭐 말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법 위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엄마가 알았다면 엄마한테도 좀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또 부담감을 이제 나래 씨가 이제 다 안고 있었던 거죠. 저는 크겠다. 사실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런 그런 설화 알아요? 동화를 읽었죠. 네. 그 임금님 귀가 이제 당나귀인 거를 이제 어떤 누군가요? 그 사람 신한가? 이발사만 알았는데 이발사가 누구한테도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대나무 숲에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야, 막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대나무 숲에서 이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디서 진짜 이런 그 어떤 비밀들을 이제 홀로 안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것들 쉽지 않은 중압감이 심하지. 이거. 근데 진짜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법한테도 달기고 이러면 언니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언니가 한 걸 이제 알고 이러면 엄마도 좀 달기고 이런 상태니까
법에 가서 불러가서 막 이제 얘기랑 하고 이러면 말이라는 게 어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응. 야 딸이 이렇게 한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러니까 그걸 혼자 안고 있는 게 더 편할 것 그치, 같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땐 아예 몰랐는데 뭐라본 클럽을 몇 해 동안 출연을 하면서 거기서 야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 몰랐다고요. 이 야가 그때 나는 언니랑 가는 거 알았다. 뭐 그래 뭐라본 클럽에 참가해서 언니랑 가는 거 알았다. 근데 엄마랑은 안 돼줬다. 그래서 막 나도 막 눈이 뚱그레지더라고요. 부모한테는 썩이고 자기 혼자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근데 어쩔 상황, 수 정황상 없었던 상황상 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도. 그래서 이제 뭐 탈북을 이제 언니가 먼저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네. 그 후에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나래 씨가 함께 이제 네, 온 네. 거죠.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음. 어떻게 어머님이 그 결정을 하셨을까? 그래,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너무. 큰딸 두기니까 매력이 나면 차마 엄마가 어리랴 그저 참 미신길로 말해보자 하고선 그때 당시가 이제 막는다 한 때다 말이 북한 도광을 막는다 한 시기에 한번 말을 해보자 미신길로 했는데 엄마 깊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전화가 딱 왔더라고. 근데 왔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갈래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그 순간에 갈래 이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조선의 붉은 정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강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에 어떻게 그러니까니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 북한에서 감시도 좀 받았다는 거 이때까지 감시 받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 그러니까 어직 우리가 거기서 세니까니 너네 다 우리한테 진다. 어직 이 생각만 뿐이랬는데 하루 누가 감시했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를 감시하고 사느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야 아빠하고 좀 이렇게 좀 있어서. 사이도 사이가 좋지 안 않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저 어직 내가 네. 북한은 거저 삶을 마지막까지 산다 이런 생각이지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거저 일단하니까 그런 사이도 안 좋고 일단하니까 내 여기서 이렇게 단련받고 사느니 훌거져 또 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거저 항상 품고 있었던 찰나인데 기대도 나래 씨가 그때 그래 근데도 거저 가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거저 차마 뭐 딸 앞에서 나 갈래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거저 난 전 죽거든요 무슨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는 찰나인데 그 전화가 오더란 말이. 타이밍. 그래. 제가 또 듣건데 이제 비밀 언니가 탈북했다는 비밀을 이제 혼자 안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탈북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또 있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대체로 보면 한 사람 내려오고 이런데 네네. 우리 집 같은 거는 두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 한 사람한테 1,400만 어쨌든 3천만 원 둘이서. 그러니까 1,400씩 계산해도 쉽게 계산하면 3천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언니가 일하면서 그걸 이제 어디서 뭐 공짜돈 날아오는 네, 것도 아니고 그쵸, 땅 남이 가서.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지. 자기가 회사 일 하고 애를 키우고 가정도 꾸려 나가고 이러면서 그걸 뭐 한 거니까 대단하다. 자력갱생이 3천만 원이나 돈이. 근데 언니가 진짜. 이제 일을 하고 응. 주말에는 또 나가서 횟집 가서 횟집 그런 네네네. 알바를 했거든요. 하니까 10시부터는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10만 원씩 받으니까 일을 빡세게 하면 10만 원씩 준대요. 그거 자기 이제 삶이 없으셨겠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옷 입는 것도 이제 싸구려만 입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먹고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돈을 뭐한 거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좀 언니 보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나중에 뭐 앞으로 그래서 엄청 살 건데. 네. 비용을 뭐 이제 환불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같은 거 갖고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언니는 그식 응. 언니는 각자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냥 내가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것만 해도 그렇다 이런데 저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제 8달까지는 그걸 갚아주리라 하는 생각은 있어요. 현미 씨는 혹시 뭐 지금 외동 아들이라고 아니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세 살 차이. 혹시 뭐 이게 누나나 이게 다른 분한테 도움 받은 적은 없겠네. 부모님한테만. 형제한테 도움 받은 적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만. 딱히 뭐 지금 뭐 이렇게 응. 노가다 하러 예전에. 공장에 가는데 응. 그 정도는 제가 한 만큼만 받는 거라서 그건 예전에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혹시? 아니 그냥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전에 회차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어차피 부모님이 늙고 이제 힘 못 쓰실 때는 어차피 내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되는 부분이에요.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 아직도 한 30년 남았거든요.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고. 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거 이자 딱 정확하게 쳐서 딱 집하고 이자 이야기 하지. 50억짜리 이렇게 빌딩 하나씩 세워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노 사세요. 이렇게 50억짜리.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이자까지는 못 붙여줘도 그냥 그 원금만 그냥 돌려줘도. 원금만 줘도 뭐 안 돼. 그 물가 상승률이 안 나와서 그거를 좀 이자로 얹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나? 3천에다가 나중에 한 6천 이렇게. 그러면 이자는 나 앞으로 그 조카애가 이제 잘할 때 그때 야. 아니 근데 나리 씨 진짜 모르는 거야. 취직도 못했는데 자꾸 원금. 아니야 그 평론가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아, 인생 아. 철학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그치, 얘기해요. 그치. 나리 씨가 지금 비록 이런데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나 20살 때 나 지금 이러고 있을지 몰랐고 나 앞에 이러고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근데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근데 난 나리 씨가 계속 뭔가 너무 짧게 보는 것 같아. 좀 멀리 봐요, 멀리. 그러니까 야는 고지. 그러니까 뭐 형제가 아니니까 혈육이니까 야, 너 무조건 내 돈 물어 이게 아닌데.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저 야가 미안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죽도록 내가 와서 한국에 와서 보러 보니까 힘들더라. 근데 이렇게 낮엔 일하고 또 저녁 시간엔 또 알바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를 데려왔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언니를 도와주자 이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가 생각이 기특도 하지 있을지. 지금 그 생각을 좀 언니 돈을 조금 뒤로 미루자 한 생각 가진 지가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나? 너무 그 너무 전에 되지도 않았네요. 더 밀어요 그냥. 그 전에서 이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다음 또 언니 돈을 갚아주겠다고 제 입으로 또 얘기했거든요. 그걸 해봐요. 이게 언니한테 돈을 갚아줄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언니한테 양해를 구해요. 언제까지 갚아줄게.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그 그림을 자꾸 어떤 그림을 눈에 계속 이제 떠올리냐면 언니한테 돈을 건네주는 3천만 원이나 돈을 건네주는 그 어떤 그런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대로 돼요. 나리 씨 지금 이제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갑자기 저도 좀 머리가 더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순간적으로 이제 언니를 네. 몇 개월 안에 돈 이제 그 3천만까지 못 갚아줘도 1,500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져서 본인 할당량만. 엄마 거만. 아니, 오, 엄마는 에리한테? 그렇잖아요. 엄마는 또 언니가 또 말이잖아요. 그치. 말이니까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당한 걸 서비스 생각해도 차원에서. 돼. 자, 이쯤에서 엄마께서는 언제까지 갚아주실 겁니까? 큰딸에게. 엄마는 그걸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앞으로도 언니가 모셔야 되고. 아유, 언니가 아니 왜 왜 언니가 이제 대학 언니가 안 모셔? 저기 그런 아들이 없으시구나.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언니가 또 맞이고 이러니까 엄마 것까지는 그러니까 차차 갚은데 이제 몇 개월 안에 이제 내 돈만 먼저 갚으리라. 이렇게 언니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그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데려오는데 어느 것만은 돈 이제 그게 큰 돈이 턱고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까 사실 언니가 어느 번 돈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대출을 조금 네네,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쵸. 1,000만 원 정도는 좀 대출 정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막 그게 막 여기 덜뭉치가 맺혀지는 것 같은 거. 근데 나리 씨 그런 티끌모아 느낌이에요.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방에 갚으려면 큰 돈이에요, 진짜. 맞아. 근데 금방 이제 여기서 오래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음. 금방 나왔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는 아 그래 내가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서는 갚는다 안 이게 쓰고 있거든요. 안 입고 안 먹고 네 갚는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갚는다 이게 있거든요. 어떤 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저희가 그래서 일부 때 이제 들어봤던 그런 고민들과는 굉장히 네. 대비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고민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빠 걱정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 언니한테 있는데. 언니한테 이제 돈도 이제 또 이제 해줘야 되고 언니는 또 이제 그 돈을 또 지금-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 또. 언니가 이제 이걸 들으면 누가 갚줬어. 언니는 안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갚아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만의 생각은 언니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 언니 생활이 이렇구나. 근데 언니는 가정이 있고 그쵸 가족간의 애가 지금 놀이죠. 커가고 있으니까 맞아. 돈 여유가 없거든요. 애가 버고 있는데 새 옷을 자꾸 사달라고 하고
그러고 자꾸 어디 널려다니겠다고 하고 이것도 배우겠다고 저것도 배우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덟 지금 살. 형부랑 언니랑 맞벌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되거든요. 언니네가 저쪽 하고 이러더니 안 돼가지고. 언니가 어디 살아요? 같이 있어요? 같이. 여기서? 언니네 우리 집 같은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은 조카 돌보는 거를 또 해줘요. 그럼 되지. 해줘요. 그것도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조카를 어떻게 돌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시간이 있을 네, 때 데리고 아니, 나가도 조카한테는 멀고. 내가 돈이-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안 돼요? 이 조카들 돌봐서 요마침 나가는 건 도와주는 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저리 안 주고 제가 모았다가 금방- 통걸로 탁 줘야 이게 돈 받았구나 이게 생각되더라고. 아니 그 맞벌이인데 조카 누가 돌봐요? 학교 혼자 다녀. 그냥- 학교 저 혼자서 덜 받는다는 선입체요. 거는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애가 무슨 것도 배우겠다. 무슨 뭐 이런 것도 하겠다. 뭐 돈으로. 또 뭐 사겠다.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불하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빛이 안 나더라고. 그러고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언니 돈을 그냥 머릿속에 언니 돈을 얼마 정도 갚아줘야 된다 하니까 그게 몸이 안 따라서는데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래서 여러 기름에 가지 더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불만이 문제도 생겨요.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언니를 보기가 싫어요. 근데 아까도 저절로. 아까도 이제 어디가 아픈가 물어보니까 딱히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이라기보다 정신적인 건강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 있지 않나요? 좀 네네 우울증이 음.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항상 아파 있고 남하고 대화하기가 싫고 그냥 혼자 있어요. 뭔가를 생각해도 그냥 혼자 생각하고 언니네 집이 옆에 있는데 딱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언니네 가서 언니 이렇게 터놓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만의 언니네 미안한 마음이 자꾸 있어서 언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진짜 즐겁지가 않으시겠네요. 즐겁지 않아요. 저 지금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지?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참 자꾸 이거 그래요. 후회하더라고. 북한에서 있을 땐 진짜 뭐 부름 없이 살다가 여기 온 거 후회 많이 한단 말이야. 나도 그 생각에 야 나도 괜히 왔구나. 야가 후회하니까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도 나도 든다고 싫지.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몇 개월 안에 이제 돈을 확 벌어서 나도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하리라고 이제 욕심을 막 이러고 하니까 순간에 몸이 더 망가지고 이 머리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옆 주위에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돈만 보여요. 눈 감으면 돈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눈 떠도 돈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더 말하기 싫고 우리 엄마랑 저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가시기 전에 이제 있어도 집에서 카톡으로 얘기하거든요. 방에 있는데 이렇게 밥을 그냥 나와서 먹어 하면 그냥 나 먹고 그러고 집에 안 있었어요. 이제 아니 가족 한 집안에서 카톡 대화 했다고요? 네, 카톡으로 대화. 말로만 듣던 카톡 대화니까요. 이게 주위에 사람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그 성격이 있고 이런 거 그쵸, 다르지 그쵸. 모르겠는데 저는 또 받아난 게 좀 그렇게 받아놔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언니 돈을 갚아주겠다는 게 제 말로 또 언니 보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1,500만 원만. 먼저 1,500만 원을 만. 갚아준다. 1,000원에도 그쵸, 그쵸. 1,000만 원에도 갚아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말했는데 그 말의 무게라는 게 이제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서고 이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언니가 이제 가끔 전화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전화. 먹었어. 설날에도 언니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어요. 가지 않은 게 못 갔겠다. 못 갔어요. 못 갔겠다.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죠. 네, 그렇게 설날에도 어디 널려도 그쵸, 안 가고 그쵸. 그러고 이제 혼자서 이게 그 전에 막 이제 내 정신 나갔던 생각을 이제 막 다 잡고 그냥 이제 내려놓고 몇 개월 이제 지나서 언니네 그냥 갚아주는 걸로 편하게 그게 나한테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리씨 나는 그렇게 내가 또 들으면서 이럴 땐 내가 나리씨 입장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보면 어찌됐든 언니도 죽지 않고 살 거예요. 옛날에 그 박신영 선배가 한 얘기가 있어. 배우 중에 굶어 죽은 배우가 없어요. 굶어 죽은 배우가 없다. 그렇게 힘든 직업인데도
못 먹어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고 이런 배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사람은 숨만 쉬고 뭐가 있으면 먹고 살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지금 환경이나 이거를 지금 단시간에 뭐 나리 씨가 뭐 두세 달 만에 갚겠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너무 각박하게 타이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몸은 안 따라주고 체력도 안 따라가는 것 같아. 네. 근데 나리 씨가 그거를 3개월이 아니라 1년 뒤에 갚아도 언니는 좋아할 거고 2년 뒤에 갚아도 좋아할 거예요. 달라지는 건 크게 네,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리 씨는 혼자 이거를 막 쩔쩔쩔 붙들고 매는 거는 주변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근데 혜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 본인이 잠깐 쉬어가도요. 세상은 나리 씨를 그러니까 가만두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둬요 세상을. 근데 계속 내가 안절부절하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 막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 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놓고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둬도 그 상황은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들 흘러가고 있어. 어머니도 밥 먹고 있고 다 언니들도 일하고 있고 똑같이 생활이 돌아갈 거야. 그거를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아니, 실제 근데- 산 사람이 왜 거미줄 쓰는 법이 없다고 치는 법이 없다고 언니도 뭐 야가면 안 준다 해서 그 굶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 근데 야 자체가 혼자서 자꾸 지금 이린단 말이지. 아니 수 근데 있어요. 그럴 우리가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래 뭐 적어도 굶으면 안 죽으면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 아까 말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언니한테는 당장 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빨리 이제 대출받은 돈을 상환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빨리 갚아줘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되고 근데 왜냐면 갚지 못할수록 이제 이자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것들 빨리 갚아야 되는 어떤 당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리 씨는 그런-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근데 같아서 하는 제가 거지. 보건대는 한 나리 씨가 가진 능력의 한 70%만 쓰고 30%는 남겨놔요. 왜냐면 내가 가진 능력의 100%를 써버리다 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온다든가 대인기피증 온다든가 혹은 이제 저울증이라고 해갖고 갑자기 막 슬펐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좋아. 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해서 30% 정도는 놔둬요. 그리고 현민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던 세상은 그대로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70% 정도만 쓰는 걸로 그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땠어요? 예전에 그런 부담감 같은 걸 가졌을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동생들 중에 하나가 가족을 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장남인데 남자애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해요. 뮤지컬을 할 충분한 역량이 되는데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었어. 아 형 뭐 내가 장남이고 해서 동생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얘는 공부를 잘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뭐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 친구의 역량들이 있잖아. 그럼 그 애는 그 부담감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걔한테 한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 너가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너 동생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한 번만 너가 한 달이 됐든 두세 달이 됐든 좀 놓고 한번 살아봐라. 너 거를 위해서, 너 인생을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은 웃으면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거든 작년부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한 번에 본인의 생각 정리할 시간은 있어야 되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쭉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충분하거든. 그 마음의 이 씀씀이는 어머니나 언니나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언니가 이제 한 달에 이제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자만 갚아주고 언젠간 갚을 거잖아요. 그래도 더 엄청 도움이 네, 되는 그래서 그 이자만 어느 정도로 이제 막 갚아주는 걸 하고. 내가 생각해도 1,000만 원 이자 분할 계산해도 뭐 한 달에 1, 20 될라나? 그래. 산책 그렇게 하면 응. 그렇게 하면 저도 돈이 안 모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해보니까 이자만이라도 해주는 게 훨씬 낫지. 그거를 이제 1,000만 원을 먹돈을 이제 해주면 더 안 돼요. 더 안 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어. 그동안 이자 뭐 돈을 주면서 왔어요 언니한테? 계속 갚으면서? 주시는 것 근데 또 언니는 지금 잘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을 했잖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가계부를 쓰라 그랬죠. 그걸 써가지고 그거 빼놓고 이거 이상을 벌어야 내가 하면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고민이 본인한테서 그게 뭐 또 내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좀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좀 일주일이라도 갔든 5일이라도 갔든 뭐 작으면 하루라도 뭐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종종. 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마음을 내려놨는데 이제 좋아요. 잘하고 3개월이면 3개월 모은 돈을 음.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쪽이 더 편할 것 더 같아요. 들려도 더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거기서 같아요. 모아서 돈을 어딘가에 주고 또 아빠도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아니, 이게 이해는 되는데 참. 어깨가 되게 거기다가 시집 먹고 무겁겠다. 같아요.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 그건 다 알아서 합니다. 아니, 남자가 아니 왜냐면 이거 부담 되고 부담 다 하느라 언제 시집까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자보다 난 좋다고 봐. 이렇게 좋은 남자가 딱 벌써 날씨한테 이렇게 딱 있다고 짝이 그러면 아니 근데 좋은 남자라니는 날씨에 이만해도 좋은 여자예요. 이런 마음가짐 시집 못 너무 가는 게 좋지 아니라 않아요? 이런 여자를 어디서 못 찾아요.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굉장히 생활력이 있고. 그렇지 이렇게 쉽지 않지. 아니 이게 언니랑 봐도 그렇고 이제 나리씨만 봐도 그렇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는 걸 계속 제가 느끼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25살 치고 이 정도 생각과 뭐 또 부담을 국회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될까? 100% 중에 1% 2% 안에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럼 기투가다 봐야 되겠네. 딱 25살 때 음. 이제 막 졸업해서 사회생활 좀 하는데 아우씨 나 딴 일 할까 저 일 할까 이러면서 막 돈 쓰러 다니는 거에 맞아 아직 그 부모님 그늘 아래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돈 쓰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생각보다 많다고. 근데 아니, 지금 그 요즘 각박하다고 요즘도- 하더라도. 요즘 그 난리난 그 엄마와 딸 있잖아요. 응? 그 따님이 어떻게 그래요? 되게 이제 엄마 백 믿고 막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스스로 막 하겠다는데 근데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제가 20살 때 30대 본 이 어른들하고 많이 밀렸어요. 제가 30대 오고 나서 보니까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내 때 나의 그 10살 차이 나던 선생님들은 좀 더 어른스러웠는데 난 아직 좀 어른스러운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소통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나이씨 나이 때 지금 이 정도 생각이면 난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빠 생각이 좀 자주 나면 꿈에도 좀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아까 꿈에서 그럼 그것 때문에도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이에요? 아빠가 자꾸 이렇게 좀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꿈 꾸고 좀 그래. 근데 아빠가 좋은 꿈에 나타나도 다음 날이면 꼭 아프고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참 그게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네. 이제 귀신처럼 나타나서 뭐 자식이 걱정돼가지고 꿈에 나타나면 그게 덜 봐진다는 게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자식을 더 아프게 한다는 네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 그런 얘기 네, 혼자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빠는 지금 살아 계시고 있는데 이제 아빠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빠만 보면 꿈에서 아빠만 만나면 밤잠을 못 자고 다음 날이면 입술이 벌써 이제 다 부르트고. 갈라지고 막 피가 막 나오고 와. 머리가 계속 아프거든요. 요즘에는 아빠가 이제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아프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전화해서 똑같이 나리 씨도 얘기를 해요.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게 안 진짜 되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는 돈이 굴러가는 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은 굴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 근데 어떻게 내 돈이 거를 굴러가는데 나리씨 손을 안 거치고 그냥 훅 그게 지나가지. 그러니까 내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그 고민해. 북한에서 드라마랑 게 보고 이러면 드라마 생활은 이렇게 잘 살고 이러니까 그거만 보이거든요. 진짜 그 드라마 잘못 봤네. 그 아니야 왕초 이런 거 봐야 드라마가 진짜 뭐 이제 거지 막 그런 거 봐야 드라마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든다니까. 그러고 이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야기 들었어. 북한 사람들을 석 달만이라면 차 한 대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소리 막 들었어. 드라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 북한 사람들로 한해서 확 대한민국에 반하겠고 장밋빛 뭐 이렇게 약간 너스 아니 서스 코리아 드림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꾸게 만든다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남한 사람들한테는 드라마가 판타지를 줘요. 요즘 뭐 SF 드라마 많이 나오지만 우리도 각박하다 보니까 꿈이라도 꿔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거든. 대리만족이잖아.
그 대리만족으로 인해서 본인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낙천적으로 변하면서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아. 그걸 이제 그래 그렇지 이러는데 거기선 모르거든요. 그건 여기 생활을 못 모르지. 해봤으니까 전화를 얘기하면 돈 받으려는 사람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전화를 안 한 적이 더 도와주는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북에서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돈이 쉽게 벌린 줄 알아. 네, 그렇지. 쉽게 벌린 줄 아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야 그 단돈 얼마를 못 도와주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그 단돈 얼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그래, 없는 나도 거야. 북한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은 그저 돈이 진짜 그저 풍작풍작 막 이 정도로 된 거 있단 말이고 뭐 돈 같은 건 뭐 나가면 그저 돈이 막 벌럭벌럭 들어오고 막 이런 정도인가 했단 말이.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한민국은 돈이 그저 진짜 남아 다니는 게 돈이다 이게 생각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아까 현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판타지나 뭐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현실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현실을 반영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큐멘터리 삶이 이런 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죠? 이게 좀 각박하고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 어렵고 힘든 이런. 글쎄 그런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구나 그렇죠, 이러겠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아주 거저 진짜 거저 있지 뭐 보지 못했던 세상 같단 말이. 이거 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짚고 같아요. 넘어가야 그리고 돼. 북한에서 그 유수랑 나올 때 한국 대한 유수당 나오면 네네. 여기 길거리에 노숙자도 있고 뭐 이런 막 어. 투쟁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어쩐지 알아요 이렇게 아유 뭐 저래도 나 잘 사는데 뭐 이제 드라마를 처음 봐놔서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걸 믿지를 지금 이 않아. 살아가는 생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체도 이제 드라마만 보고 이러니까 TV에서 그런 거 나오면 저 다 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세뇌를 받아봤기 때문에 북한 그 관영 매체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믿어. 어떤 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라끼리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뭐 쟤네 좋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뭔가를 보여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거는 뭔가를 우리인데 그냥 이렇지 않다는 그 깎는 식으로 우리인데 보이고 드라마 생활만 그냥 보이거든요. 그 좋은 생활만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더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클 수도 그렇죠. 있었겠다.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이제 드라마 보고 탈북한 친구 중에서 이제 송혜교나 이제 뭐 원빈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탈북한 사람들이 중에도 있어요. 유성현이다. 뭐야 지성이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다 그분들은 다 이제 스타지 하늘에 있는 스타고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겨? 그게 드라마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분들 근데 또 길거리에 또 활보하고 다니시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뭐 저는 얼굴만 보고 이제 뭐 어떤 연인을 택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악몽도 되게 꾸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쌓였겠네요. 네, 계속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요? 어떻게 약간 그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금 야가 그런 스트레스 안고 있는 찰나에 언니들을 출연하려 나오댔단 말 나오댔는데 아마 그 머릿속에는 항상 딴 생각이 있다 나니까 발도 굽들었을 거다 이게 생각한단 말이 지금. 그러다 나니까 버스 탈라 나와서 버스 타래 나와서 발을 굽들었으니까 이제 출연도 못하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정도로 됐댔으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내 생각이지 항상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걸 풀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나와서 뭐 스트레스 푼다는 게 이렇게 제가 좀 상처를 이제 쉽게 잘 받아요? 안 받으면서 쉽게 받아요. 근데 뭐죠? 받으면서 안 받는 상대방한테서는 안 받는 것처럼 자신을 그럼 안 받는 강하게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는데 강하지 안 받는 거. 못하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강하게 이제 나는 상처도 안 받아 막 이러면서 내 딴에는 상대한테는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 상처를 쉽게 받는구나. 받고 이럴수록 좀 말 옆에 그러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거를 있어요. 이제 상처 받으면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많이는 받지 않았는데 받으면 그걸 이렇게 저녁 때. 진짜 좀 이게 싸구려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꼭 품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꼭 품고 그냥. 꽉 품고 이제 그게 며칠씩 막 쌓이거든요. 그게 막 쌓이고 나면 내 마음 자체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막 그걸 어딘가 막 하소연하고 이제 막
풀어내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꽉 품고 있으니까 이게 자체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선발이 까들어들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상처 받았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역을 하면 그 역은 뜨거운 칼과 같아서 이제 상대를 벤대. 그런데 이제 속에 품고 있는 거는 차가운 칼이라서 자기 자신을 벤대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들을 적어도 누군가한테 말해서 풀거나 혹은 이제 상처를 준 사람한테 대갚아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 자아가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또 품고 있으면 네, 진짜 처음에는- 힘들겠다. 처음에는 상처를 막 받으면 속에 그냥 꼭 품고 있고 막 이제 처음부터 나와서 이제 상처가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막 품고 있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조금 바꾸자 해서 욕을 역질하거든요. 뒤에는 뭐라고? 누구한테 역을 해요? 싱싱을 혼자서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뭐라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어쩌고 방법이에요. 저쩌고 쫑알쫑알거리다가 네. 국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술을. 아빠를 닮았는지 제가 워낙 아빠를 다 닮은 것 같아요. 술술 넘어가시는구나. 진짜 술을 맛있어요? 아, 못한다고? 맛있대잖아. 술이 달대잖아 지금. 아니 술을 마셨는데 어. 막 주성이 나가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아빠가 술 마시면서 깡집하거든요. 어. 이렇게 파거든요, 막 이렇게 상대를 그 상대를 괴롭히는 거 하거든요. 주정을 하는데 아, 깡집하는. 주사가 있다고? 아. 아니, 근데 그걸 끝까지 파는 거야. 끝까지. 그게 우리 아빠가 이제 술 마시면 엄마가 아빠가 안 좋아진 게 그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해석을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한테 하거든요. 아. 벨풀이를 다른 사람한테 뒷풀이를. 하는 걸 네, 벨풀이를 안 그걸 해. 이제 음. 막 몇 시간씩 막 그거를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또 못된 걸 닮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했는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엄마하고 언니인데 하면 엄마하고 언니가 가슴 아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랑 이렇게 막 그 이런 행보를 하면 그게 잘 풀리지 않아요. 엄마는 내 딸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요? 엄마한테 막 이러면 엄마는 그냥 그치, 굳어지기만 그치.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싸움도 하고 싶거든요. 그 상처 받으면 막 이렇게 뭐 싸우기도 싶고 막 나를 맞서려고 하는 사람을 막 내리 깔기도 싶고 막 이기고 싶은 그렇거든요. 거야. 이기고 싶고 막 그러면 좀 풀릴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지금 졌다고 남자친구가 생각했는데. 있는데 그 남자친구인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 엄마하고 언니랑 몰라요. 우리 엄마도 그냥 엄마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어도 엄마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냐 이런 정도는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분풀이 한다는 게 현민이가 땅에 꺼지라 이렇게 아니 그 잠깐 그 남자친구가 돼봤어요. 그 어때서요? 그 옛날 여자친구한테 그런 게 당한 네? 적 있어요? 옛날 여자친구 어떤 분풀이 대상이 돼본 적 있어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20대 때는 어리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같이 이렇게 막 맞불 작전으로 지금 나리 씨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의미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냥 이제 예전에 그냥 좀 싸우는 적이 들어줬으면 있구나.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오히려 지금 많이 하지. 근데 그게 안 그쵸. 들어주면 더 간득했는데 잘 들어줘요. 이게 막 진짜 개소리 하거든요. 술 마시면 진짜 개소리 하거든요. 막 이제 욕도 하고 이제 막 내한테 상처받은 거를 막 그런 여기서 북한에서 생시비라고 하잖아요. 생시비라고 하죠. 생시비 치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막 속이 막 편하고 잠이 와요. 그러고 나면. 그렇죠. 좋네. 이뭐 그게 이제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받아주니까 다 이제 뭔가를 이제 누군가에서 상처를 받고 나한테 뭐가 막깝지 않고 이러잖아요. 아, 어떡해. 그거를 또 쌓여놨다. 정로에서 요 다음 맞고 날 또 보자. 정로에서 맞고 이제 한강에서 주먹질하는 격인 거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좀 속이 좀 편해요. 근데 남자가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오, 이제 그거 잘 한국 들어주네.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또 이러면 이제 얘가 겪을 걸 이러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가 보고 싶어도 왕 하고 술 마시고 울고 이러면 그것도 또 다 근데 받아줘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잠깐 이제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한 여자랑 북한 여자랑 이제 사귀어 보면 북한 여자한테 오히려 좀 심리적인 의존이 좀 더 잘 돼. 왜냐면 그 친구는 내가 살아온 맥락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왔어요. 아니면 혼자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쪽에 계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지금 사주 전 보러 온 것 같은 어. 해설이었어. 있어? 맞아 그거야. 엄마니까 엄마한테 다 이렇게 언니인데는
얘기를 안 해요. 언니가 가정이 또 따르고 그치, 이러니까. 그리고 언니한테는 얘기를 좀 잘 안 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음. 엄마한테 하면 우리 엄마가 이게 막 이럴 것 같은데 속이 엄청 깊어요. 네, 좀 뜨겁고 이래서 제가 엄마한테 좀 미안한 일을 했는데 이제 1월달에 이제 제가 이제 아빠한테서 전화가 오고 이제 그게 돈을 몇 번에 줬는데 그날 저는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전화 붙들어지고 술 마시면서 막 소리 내며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보래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가 아빠 소리만 하면 이게 딱 정색해지고. 아니 근데 엄마께서는 아빠의 네. 좀 좋은 추억이 없으시니까. 그걸 충분히 또 이해되거든요. 엄마가 왜 그런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갑자기 순간에 싫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너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달래진 식으로 얘기해줬으면 좋으려만 딱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나한테는 아빠고 엄마잖아요. 이거 그렇죠. 나는 자식이고. 아무리 아빠가 못되게 놀았어도 저한테 또 아빠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빠인데. 엄마한테 쌓여가지고 왜 내 그러고 다음날 전화한대 엄마 보고 왜 나 이제 자리에 앉아봤는데 왜 먼저 시집 가냐고. 근데 만약 나리 씨가 아니 근데 그럼 나리 씨가 이제 엄마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제 엄마처럼 북한에서 살 때 이제 남편한테 계속 맞았어. 아니 맞은 게 아니라 계속 싸웠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남편을 되게 잘 받아들일 거라고 못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벨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직 20대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순간적인 걸 못 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쌓였다가 이제 내가 이제 참거든요. 연간한 건 막 참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이거 좀 폭발해야 되겠다 할 때는 가리지 않아요. 이제 막 얘기를 해야 그게 속이 좀 풀리거든요. 자, 저희가 진짜 이제 8회 동안에 나리 씨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들 많이 들었어요. 이제 먼저 이제 언니가 이제 탈북을 하실 때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고 이제 보이부나 이제 안전부 그쪽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 혼자만이 당한 것들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이제 고금을 들여서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환불해주는 문제도 있고 아빠가 아직도 그쪽에 계셔서 이제 성금도 좀 해주셔야지 아빠가 좀 살아가시니까 그것도 이제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효도도 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이제 엄마께서는 이제 아빠에게 좀 안 좋은 추억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좀 갈등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몸도 좀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세터민들이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게 정착을 한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만 배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런 우리한테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수많은 고민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고서야 이제 문화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 혼자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현민이나 이제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다 같이 협동을 해서 함께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리 씨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땠어요? 8회 네?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해주면. 네, 담이 왔어요. 네. 와 이게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새삼 한번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자,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나는 내 생각은 어떻냐면 정말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 홀하게 진짜 살아가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이제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진짜 고민 없이 정말 정착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느껴져요. 막 진짜 정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진짜 탈북민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거전에 지금 떠오르고 근데 거기다가 이 와서 오래된 몇 년 이렇게 장현 씨 같이 이렇게 좀 오래된 사람들도 진짜 정착하기가 힘들어하겠는데 우리로서 우리 딸이 우리 막내 딸이자 건방 맞지 나도 길치니까 얼마나 지금 막 있지 그 야도 길고 내가 생각한단 말이 그 머릿속에 고민이 쌓이고 진짜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탈북민들 정착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착의 문제는 뭐 세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한의 주민들도 매일매일을 똑같이 이제 뭐 2017년 뭐 2월 1일을 이제 저희는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순간을 저희는 끊임없이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은 저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 온 인류 뭐 인간이라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주라. 왜냐하면 저 사람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8회차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리 씨의 어떤 고민들을 이제 듣고 조언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나리 씨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 소감 이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소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감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하기가 좀 원래 개인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걸 굳이 나와서 얘기할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은 무시해도 돼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힘든 이제 저 뒤에 오는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쵸.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도 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와서 나만의 뭔가를 이제 내가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풀지 못하는 고민을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세터민들 고민은 세터민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남한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고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민이니까 남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